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요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우리가 또 주요한 문제 중심으로 같이 풀어보실 텐데요. 먼저 우리 41번부터가 우리 국토 계획법 문제가 나오고 있죠. 41번 문제 보시면은요. 지금까지 우리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을 직접 물어보는 문제는 중개사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시험에서는 이게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1번 문제를 딱 보시면은 나는 광역 도시 계획 내용을 다 못 외웠는데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계획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내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 고르면 해당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디귿번에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요거는 다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 해당하죠. 다른 계획 내용을 틀리게 집어넣는 거, 이거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 42번 문제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요. 우리 5번 지문 보시면요, 이게 아주 빈출 문제죠.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하는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럽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그러죠. 예.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다가 이제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을 더하면은 요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뭐자 그러죠? 개발 행위 허가라 그러죠. 개발 행위가 되는 거죠. 요런 뭐 관계, 기본적인 관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5번은 앞뒤가 바뀌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 우리 43번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해서 틀린 거 찾기인데요. 4번 지문 보시면요. 요거는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죠.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광역 도시 계획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한다.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한다는 것은요,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효력이 없다는 거는 뭐라 그럽니까?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4번이 틀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4번 문제 보시면요, 옳은 거 찾기인데요. 물론 옳은 지문은 3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할 때는 차등을 둬서 위반해야 되는데 1번 지문은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 지문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권은 시장 군수의 고유 권한이고 구청장은 절대 위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요,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이 나오는 것은 딱 세 군데만 있다 그랬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범 도시라는 게 있었죠. 시범 도시. 그리고 청문. 다른 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이나 또는 구나 요런 말은요, 요 세 군데에서만 나오고
다른 데서 구청장이나 구라는 말이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 지문 조심해 줘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죠? 광역도시계획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은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예. 2번도 틀렸고 4번 수립 기준은 행정계획 수립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죠.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우리 45번 같은 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 바로 뭡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1번은 뭐예요? 용도 지구의 지정. 2번은요. 역시 용도 지구의 지정. 3번이 틀렸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폐차장 설치는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시가지 조성은 뭡니까? 자, 우리 시가지 조성에 대한 것은요. 요것은 도시개발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의 뜻, 시가지 조성, 단지 조성.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4번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바로 시가지 조성에 관한 계획에 해당되는 거죠. 자, 46번 입안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지금 2번 지문 같은 거는 하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 시험에 안 나왔는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때는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으로 해야 된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만은요. 예. 그 다음에 거기 3번 지문은 물론 옳은 지문이죠. 우리가 입안 제한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 입안 제한은 다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죠. 3번은 옳은 겁니다. 예. 그래서 3번은 요것은 이제 틀렸죠. 3분의 2라는 말은 없지만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그랬습니다.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그것 때문에 3번이 틀렸고 3분의 2 이상 동의받는 건 맞아요. 국공유지 제외. 시험에 계속 나왔죠. 네. 그다음에 4번에 자문을 거칠 수가 있고요. 예. 입안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47번 우리 용도 지역에 대한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 보시고 그다음에 48번에 일반 음식점은요. 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생을 못 짓는 곳은요.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2종 근생 중에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미만의 종교시설만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은 1개, 500제곱미터 미만 종교 집회장. 그러면 당연히 전용 주거 지역에서 일반 음식점 못 짓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49번 용적률 여러분이 한 번씩 또 체크해 주시고 자, 50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4번 보시면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게 있었죠.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에 의무 포함 사항, 의무로 포함해야 되는 사항은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죠.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하고 최저 한도죠. 요 이제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3번에 배치 형태 색채 반드시 포함되는 거 아니죠.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51번 문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자 51번 문제는 별표해 주세요. 이게 얼마 전에 신설됐고요. 올해 시험에 출제 예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설됐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곳이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이에요.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니까요. 막 이제 건물이 막 들어서니까 성장 관리가 필요한 거죠. 행위 제한이 강화가 되면요. 성장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4번이 틀렸고, 나머지 4개의 지문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1순위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토계획법의 52번 문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예. 비행정청은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53번 문제는 요즘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자주 나오는 게 면적이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이번 지정 규모를 그대로 한 번씩 넣어서 한 번씩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한 번씩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 54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에 대해서 틀린 것은, 예.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가 됐다. 그때는 도시지역 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지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되는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예. 자, 55번 문제. 55번 문제. 예전에 기출문제에서도 한번 나왔던 건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다시 말하면 공공시행자예요. 공공시행자가 필요한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가 아닌 것은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대신시킬 수가 있는데 주택 분양은 대신시킬 수가 없어요. 5번이 정답이고요. 자, 56번 실시 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죠. 앞뒤가 바뀌었죠. 실시 계획 고시가 있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죠. 예. 5번 지문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죠. 지정권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일 때는 자기보다 계급 낮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는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5번 지문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57번에 토지 상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자,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누구예요? 민간 시행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서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고요. 5번 지문 참고로 보세요. 기출문제 나왔었죠.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 상한 채권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58번에 평균 토지 부담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 토지 부담률은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계산식을 기계적으로 외워서 맞히는 게 아니에요. 한 4년, 5년에 걸쳐서 한 번씩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건 틀리라고 내지만 우리는 다 맞추고 돌아옵니다. 토지 부담률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평의 토지를 가졌는데 30평만 돌려받았다. 환지 받은 땅이 30평이다. 내가 돌려받지 못한 땅은 내가 부담한 땅이에요. 이때는 토지 부담률이 70%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이 환지 계획 구역이에요. 환지 계획 구역이 이렇게 있고요.
땅 면적 전체에다가 내가 돌려받지 못한 땅, 이게 뭐예요? 보류지죠. 보류지. 개인한테 환지로 지정하고 남은 땅이 보류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 100평이 있다가 보류지가 70평이고 내가 돌려받는 땅이 30평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70%가 토지 부담률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환지 계획 구역 안에서요, 이 땅이 다 개인 소유자, 개인 토지의 소유자 땅은 아닐 거예요. 시행자 소유 땅도 있죠. 그래서 시행자 소유 땅 면적을 빼야 돼요. 소유 토지 면적을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돌려받지 못한 땅이 보류지인데 내가 돌려받지 못한 땅이 내 땅도 있지만 시행자 땅도 있어요. 역시 시행자 소유 토지 면적을 빼야 돼요. 그러면 결국 순수하게 토지 소유자 가지고 있던 땅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돌려받지 못한 땅이 나오죠. 이게 바로 토지 부담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 58번 문제는요. 환지 계획구역 면적 130만 이 제곱미터에서요. 여기서 130만 제곱미터에서 빼야 됩니다. 시행자 면적 있죠? 예, 빼는 거죠. 예, 빼고 그 다음에 보류지 면적 중에서 역시 시행자 면적을 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빼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정답은 3번의 30%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59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정비 사업의 용어 정의 있죠? 그 뜻에 알맞은 말 집어넣는 건데 한 번씩 넣어 보시면 되고요. 시험엔 의의가 자주 나왔습니다. 자, 60번은요. 요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는 문제인데 시험에 가끔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은 60번은요. 내가 한 문제 더 맞히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에도 있습니다만은요. 거기 4번 보시면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10% 미만의 하나는 변경. 이게 아니라 요것만큼은 20% 미만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틀리게 내기 좋은 지문이겠죠.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62번 정비조합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62번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재건축할 때 임대주택 건설 안 하거든요. 재개발할 때 하니까.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 계획 요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답이 나와요. 63번의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건축 사업할 때요.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토지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라서 나가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5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 1번 지문은 너무나 많이 봤죠.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다 갖고 있어야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지상권은 자는 절대 당상이 없죠. 예. 2번 지문은 옛날 지문이에요. 재건축 사업은 옛날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예. 64번에 이제 준공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가 나왔는데요.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단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요거는요. 예전에 없다가 2018년 2월 9일 날 신설된 내용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65번 문제, 우리 건축법 문제인데요.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5번 지문,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 예?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5번의 5번 지문은요, 바로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이죠. 건축법의 요 적용 대상 지역은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적용 대상 지역하고 일부 조항, 건축법의 일부 조항인데 이거 6개거든요. 일부 조항 적용 배제 지역이 있습니다. 적용 배제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은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행정 구역이 동이나 읍인 지역. 단 동이나 읍이 섬일 때는 인구 500인 이상이 되면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해요. 그러면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은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이외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시 지역 빼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빼고 동이나 읍을 빼고 남는 곳에서 산골짜기만 남죠. 그때는 6개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65번의 5번 지문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아니고 계획 관리 지역이니까 도시 지역도 아니고 동이나 읍도 아닌 지역에서는 6개가 적용되지 않고 건폐율은 그 6개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건폐율 규정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예. 그러면 4번 지문은요.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 그렇죠?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지하는 넘어갈 수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4.5m 이하에서는요, 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없다. 이거는 6개 규정 중에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건축 제한 규정이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죠. 산골짜기는 적용 안 됩니다. 4번은 맞고 5번은 틀린 거죠. 예. 그다음 우리 66번 문제, 66번 문제를 보시면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거기 디귿번은 리모델링에 대한 뜻이고요. 리을번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 구역 면적. 이 뭐예요? 초고층 건축물이죠.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 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요. 그 다음에 67번 문제 이제 산정하는 거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옳은 거 기억본 보세요.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면적은 사람이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면적이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면적이 바닥 면적인데 일상생활에 쓸 수 없으니까 바닥 면적에서 산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포함하지를 않죠. 포함해서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대피 공간 경사지붕 아래 연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예.
68번에 이제 사전 결정 제도가 있는데요. 5번 지문이 함정이죠.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 받았다. 네가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다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는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2년 내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2년 내 공사 착수가 아닙니다.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69번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69번 문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이때 권원은 뭐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거죠. 그 확보했을 때 그때도 건축 허가는 받을 수가 있지만 단 예외가 있어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일 때는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권원만 확보해서는 안 되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1번이 틀려서 정답이네요. 그 다음 우리 70번 문제. 자, 다음에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안정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안전 영향 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초고층 건축물 하고 두 가지 요건을 다 거쳐야 돼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일 때 이때는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70번 문제는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 건축사 시험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우리 시험 틀리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예상 외의 문제로 나올 것에 대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71번은 건축 허가 취소 사유죠.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정당한 사유 있을 때는 1년 범위 착수 기간 연장할 수가 있고요. 3번에 경매, 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무적으로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되죠. 예. 지금 72번에 준주택이 나왔는데요. 준주택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암기를 오노기다로 하죠. 오노기다 하죠. 오노가 살살 기어가는 거죠. 오노가 기어간다죠. 오노기다. 그래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고요. 거기 뭐 뉴스 호스텔이라든가 생활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요.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죠? 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 준주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73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틀린 거 찾기인데요. 거기 보시면은요. 3번이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원룸형 주택이라는 뜻이고요. 원룸형 주택은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85짜리는 아파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3번이 정답. 예전에 기출문제에서요. 이 3번지만 2번 나왔었어요. 예. 자, 74번 문제.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가 나왔죠. 예.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전용 면적 30% 이내,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 이내죠. 가로가 틀렸죠. 예. 그래서 증축하는 것도 리모델링에 해당이 되고요.
75번 문제 주택조합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여러분 75번 문제는 별표를 해놓고 보셔야 돼요. 이게 최근에 신설된 조문으로 묶어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꼭 봐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옳은 거 찾기는 물론 3번 지문 너무나 자주 나왔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만 하면 되죠. 그러면 1번 지문 보세요.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거 아니에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에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거 최근에 신설됐고요. 시험에 일단 나온다고 예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것 좀 알아두시고 76번에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가 나왔죠. 76번에 우리 그 4번 문제 보시면은요. 해제 요청 받았을 때는요. 30일 내가 아니라 40일 내 통보하는 겁니다. 40일이죠. 4번 틀렸고 77번 지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거기 지금 1번 지문은요. 조정 대상 지역은 주어가 국토부 장관. 그렇죠? 그다음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요. 해제 사유가 있을 때는 해제하여야 한다. 의무로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나머지 지문은 해설 좀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78번.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번에 또 개정됐죠. 우리가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인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양도할 수가 없어요. 전매가 안 되는데 전매가 이때 전매는 명의 변경을 말합니다. 그 예외의 경우가 아닌 거 나왔죠. 2번이죠.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죠. 1년 아닙니다. 예. 자, 79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인데요. 4번 보시면은요. 4번이 바로 한개 농지예요. 평균 경사를 15% 이상 한개 농지입니다. 자, 이 한개 농지는요.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증명 발급 받아야 됩니다. 한개 농지라도요. 예. 4번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80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우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사람 누구죠? 시도지사입니다. 이거 함정이죠. 농림부 장관이 아니다. 그걸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1번이 물론 정답이고요. 자, 여기까지요. 이제 중요한 문제 보셨는데요. 사실 이 40문제는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들입니다. 한 문제도 버릴 문제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지문들 반복해서 꼭 공부하셔가지고요. 여기에 나오는 지문들 시험장에 가면 꼭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맞추셔서 합격하시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